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혜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3, 4월 과정 확인 문제 8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중기사 민법 김하혜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자, 1번 계약법 편입니다.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설명 틀린 겁니다. 계약법은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주 불능이 발생하면 위험부담이 발생하지 않죠.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주 불능일 때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채무자에게 책임 있으면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입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이 대상 청구를 행사하면 줄 건 줘야 되죠. 반대급부 이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채권자 수령 지체 그럼 책임자겠죠. 채권자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돼요. 채권자 수령 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5번은 당사자 일방 채무가 또 채권자네요.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그럼 채권자 책임자겠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죠.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이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그런 겁니다. 자, 기억,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이 아니죠. 앞가로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뒷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죠. 그 뒤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결론성이 없습니다. 이건 동시행 아니어서 틀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입니다. 자, 니은 주택임대차 부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게 후이행이죠. 그 다음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디귿은 동시행 맞죠. 구분 소유주 공개관계에 해소 해진 나가리가 됐죠. 해소로 인해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이게 동시행이라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겁니다.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죠. 수익자는 아닙니다. 2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될 필요 없습니다. 특정이 있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3번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발생한 해제권을 가질 수 없죠.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이 없습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하죠. 4번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 발생한 항변으로 그럼 이 가로친 건 낙약자가 한 거죠. 낙약자의 연관이 있으니까 수익자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 동의 필요 없죠. 동의 없이 낙약자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했죠. 그럼 해지할 때는 수익자 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해지의 3자 보호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해지의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를 해야만 보호합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 외우세요. 즉 가격에 X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죠. 매수인이 중도금만 줬습니다. 근데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줬습니다. 아직 잔금을 안 받았는데 을을 신뢰하고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럼 을은 일단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을은 잔금은 줘야 될 텐데 잔금을 안 주고 병에게 다시 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을은 병에게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을에게 돈이 돌았네요. 병에게 들어온 매매대금이나 병에게 빌린 돈 차용금이 들어왔습니다. 을에게 가격이 이제 줘야겠죠? 근데 또 안 줍니다. 잔금을 안 줘서 우리 채무불이행이 빠지니까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는 소급해가 서서 1번으로 소급해서 매매가 실효하게 되기 때문에 을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병들은 해지되기 전에 이의관계 맺었죠. 그럼 이 병들은 해지의 3자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5번이 없어요. 이 매매한 병이 보호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도 했어야 보호됩니다. 다음 금전 소비대차한 병은 보호되려면 채무자 을명의 등기, 을명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등기를 해야 보호됩니다. 이렇게 해삼 등기해 오세요. 등기해야만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채권을 압류, 가압류했어요. 그럼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압류, 가압류하면 등기했단 말이라 보호됩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가 나오면 목적어가 채권인가 목적물인가 잘 비교하세요. 채권은 X 보호 안됩니다. 등기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그럼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을이 채무불이행이죠. 자, 틀린 겁니다. 을이 일단 이행 지체했습니다. 자, 기억.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 없이 최고해야 되죠. 이행 지체니까 원칙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니은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제 해지했죠. X토지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맞았어요. 해지하면 나가리가 돼서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하죠. 말소 등기 없이를 이 등기와 무관하게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니은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됩니다. 맞았습니다. 자, 디귿 을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죠. 그럼 제3자가 등기했네요. 그 다음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해지했습니다. 그럼 병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까? 병 등기했죠. 등기했으니까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다. 그럼 병은 매수해서 등기한 자라 병의 소유권이 보호되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 틀렸죠?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제의 3자로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금 해지는 누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이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 맞습니다.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다면 그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죠.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이 565조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배제, 포기할 수 있습니다.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네요.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을 한 경우 매도인은 다음 실제 받은 일부 금액 틀렸죠. 매도인은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계약금입니다. 약정계약금이고 여기처럼 실제 받은 그 일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매도인 담은 책임에서 권리하자가 시험에 잘 나오죠. 권리하자는 총 5개입니다.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 행사 경매가 됩니다. 네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을 샀는데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이 5개가 있는데 자, 매도인 담은 책임은 하자를 몰랐던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에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가 돼서 경매가 나왔어요. 사안이 제일 중대해서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도 할 수 있는 걸 외우세요. 자,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입니다. 일감이에요. 실손해입니다. 실손해. 그래서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손해만 생겼어요. 그래서 전해, 일감, 실손해 외우세요.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이 노란색이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4번, 5번은 아예 노란색이 없죠. 이건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에 외우고 나머지는 무조건 선의하면 끝납니다. 자, 6번입니다.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 책임 관련해서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네요. 그럼 외웠죠. 전에 일감 실손입니다. 권리 전부죠. 전부. 그럼 해제할 수 맞았죠. 전해. 이번은 권리 일부네요. 그럼 대금 감액 맞았죠. 일감. 디귿은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행사. 그럼 실손해 해제 맞았죠. 그러니까 전해 일감 실손해 이게 정답이죠. 3개밖에 없죠. 리을은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 용의물권, 제한물권이 있네요. 여기 뭔지 몰라도 선의만 가능하죠. 그래서 제한기법 그대로네요. 전해 일감 실손해. 암기법 그대로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출제요인이 제 작년 유튜브 강의 본 것 같아요. 제한기법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셔서요. 그 다음 622조 임대차에서 토지임대차 대항력이 생긴 거죠. 그럼 법조문 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를 우리 빌렸습니다. 임대차에서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임대차에서 지상이 건물 지었습니다.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죠. 자, 그런데 을은 임대차 등기한 적 없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을은 병에게 20년을 대항을 썼으니까 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철거해야 되고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겠죠. 왜냐하면 을은 20년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 없다죠. 이렇게 내버려두면 건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622조에서 을이 지상 건물에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20년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을은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게 622조 대항력입니다. 7번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10년간 임차해서 그 위에 을건물을 신축했다. 틀린 겁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갑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라 처분권으로서도 가능합니다. 2번이 621조 갑과 을 사이에 반대 약정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아까 본 622조죠. 임차인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아까 622조 똑같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4번 10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을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을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민법 임대차는 차임 이익이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8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설명 틀린 겁니다. 그럼 부속물은 강행 규정이죠. 1번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인정되죠. 따라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 구성 부분은 독립성이 없죠. 그럼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구성 부분은 독립성이 없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채무불이행 나오면
부속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되죠.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됩니다.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중축 나오면 우리 판례는 건물을 중축하면 원칙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니고 비용 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할 수 있죠. 이건 비용이라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유효입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비용, 유익비 상한 청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중축 나오면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그럼 이건 유익비 문제고 유익비는 임의규정이라 배제 약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 주도 기초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서 기초문제만큼은 정확히 해결하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